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K 한셀 2016 파트 2 가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는 ITQ 한셀 2016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워보셨다면 이번 시간부터는요, 2020년에 출제된 최신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최신 기출문제 A형이죠. 자료를 입력하고 셀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신 기출문제 A형 자료 입력에 대해서 같이 함께 수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3개의 마천루 빌딩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입력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 여기 나와 있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상단 도형, 그리고 결제란을 작성하는 부분을 수행을 해주시고요. 하단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셀 서식 조건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글꼴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정렬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제목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 그림자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결제란과 채우기, 그리고 유효성 검사, 셀 서식, 이름 정의에 대해서 설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셀 서식의 조건에서는 셀 서식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결제란을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제목 도형을 작성하는 부분, 이름 정의를 하는 부분과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살짝 이동해서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자료 입력 부분부터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셀 2016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보시면 새 문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한셀 문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파일을 저장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본인의 성함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연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험번호 8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파일에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S, S가 세이브, 저장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컨트롤 S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고, 플로피 디스켓 모양에 있는 저장하기 라는 화면을 클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라고 하는 별도의 창이 표기가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 언어에 따라서 도큐먼트스 라고 표기가 되는 분도 있으실 거고, 문서라고 표기가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도큐먼트 또는 문서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성함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파일 형식은 한셀 통합문서 파일 형식인 SCELL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 셀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간 교환에다가 자료 입력 1 완성 이렇게
자료 입력 및 셀 서식 1 완성이라고 파일명을 기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요. 이제 세부적인 설정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트를 총 4개의 시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트를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순으로 데이터를 설정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시트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시트 삽입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총 4개의 시트가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앞쪽에 이전 시트라는 항목으로 이동을 하셔서 시트 1이라는 항목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이름 바꾸기라는 항목이 표시가 되면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요. 시트 2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변경해 주시고 시트 3은 제3작업 시트 4 같은 경우에는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해 주시고 제4작업 또는 제1작업 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시면 캡슐락 키 컨트롤이죠. 컨트롤 키 위에 쉬프트 키가 보이실 겁니다. 이 쉬프트 키가 의미하는 것은 연속적인 범위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제1작업을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제4작업까지 이렇게 선택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A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열 너비 지정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선택을 해서 A열의 열 너비를 1로 설정값을 변경해 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의 전체 조건 중에 항상 언급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에 11포인트로 적용하자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이동을 해서요. 여기 보시면 시트 전체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날각하고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굴림 엔터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설정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동일하게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B4셀부터 데이터를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 권장드리는 방법은 미리 제가 올려드린 교환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을 인쇄를 하셔서 작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B4셀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건물 코드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는 탭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명, 주요 용도, 높이, 층수, 완공, Alt 엔터, 연도, 연면적, Alt 엔터, 제곱미터, 순위, 지역이라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데이터 입력해 볼게요. SHTWE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SHTW 맞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PAFC-2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OWTC-3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LTWT-2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BRKH-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CTFC-2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ABAB-1이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TWFC-2라고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용도의
호텔이 포함된 건물의 개수라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그 하단에는 주요 용도가 사무관광인 건물의 최대 연면적이라고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고 제곱미터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제곱미터. 좋아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명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이 타워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핑안국제금융센터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핑안국제금융센터라고 기입해 주시고 제1 세계무역센터 롯데월드 타워 부르즈 할리파. 네, 맞죠? 부르즈 할리파. 그 다음에 CTF 빌딩 아브라즈 알바이트 타이베이 101 이렇게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용도에 대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선택해 주시고 사무 / 관광이라고 기입해 주시고요. 사무 / 호텔, 사무 / 관광이라고 기입해 주시고 사무 호텔 주거라고 기입해 주시고요. 사무 호텔 주거라고 기입해 주시고 사무 호텔 주거라고 내용 기입해 주시고 사무와 관광이라고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충수, 완공 연도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부분은 높이부터 연면적까지는 데이터가 오른쪽에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리마다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부터 연면적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오른쪽 정렬 선택해 주시고요. 연면적이라고 하는 데이터만 따로 범위를 잡아서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보시면 쉼표 스타일이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딸깍하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2, 599, 541, 556, 830, 530, 601, 509라고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28, 115, 106, 123, 128 확인해 볼게요. 네, 128 맞죠? 그 다음에 111, 120, 101이라고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공연도에 대해서도 기입해 볼게요. 2015, 2017, 2013, 2016, 2010, 2015, 2012, 2004라고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제곱미터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입력을 해볼게요. 38만원, 38만 5,918원, 32만 5,279원, 328만 351원, 344만원, 그 다음에 398만원, 그 다음에 638원, 잠시만요. 자, 310638, 412500 이렇게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완공연도 하단에 G열에 있네요. G13셀에 대한 아래에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13셀 클릭해 주시고요. 부르즈 할리파 건물 연수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그 하단에는 건물명 층수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건물명
유명 상하이 타워 충수.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입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세부적인 설정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범위를 잡고요.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 완공 연도는 우리 오른쪽 정렬로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개. 자, 범위 잡으실 때 컨트롤 키 누르는 거 이제 말 안 하셔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F열 2개 범위 잡아주시고요. G열부터 I열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병합해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열너비가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열너비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배치를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4셀부터 우리는 제2의 14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테두리라고 하는 항목에 보시면 모두 적용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선택을 해서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바깥쪽이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5셀부터 우리는 제2의 12셀까지 바깥쪽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 번 더 설정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F13, 14셀이 있는데 컨트롤 1번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셀 서식이란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테두리란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 자, 왼쪽 아래 대각선, 오른쪽 아래 대각선을 선택해 주시고 설정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행 높이를 좀 조절해 볼게요. 1행부터 3행까지 선택해 주시고, 행 높이에 대해서 35 정도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4행에 대해서는 행 높이를 한 48 정도로 해 주시고, 5행부터 14행까지는 행 높이를 한 28 정도로 조금 적당하게 넓혀 보도록 할게요. 자, 정해진 값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된다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설정을 조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부분은 여기 두 번째 제목이라는 부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아하니까 이렇게 두루마리 모양의 도형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B열부터 G열의 3행까지 이렇게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 여기서 자세히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세부적인 도형들의 리스트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이라는 부분이 별 및 현수막에 있고요. 자, B열부터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시고,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3개의 마천루 빌딩 현황이라고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3개의 마천루 빌딩 현황.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림자를 설정할 건데 그림자가 오른쪽 아래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도형 효과를 선택해 주시면 그림자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바깥쪽에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도형 채우기라는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오피스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노랑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도형이죠. 도형에 대한 색깔이 변경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굴림24 검정 진하게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자를 굴림, 글자 크기를 24, 그 다음에 진하게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선택을 설정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의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세로 정렬에 대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로 글씨가 약간 위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로 정렬을 중간 맞춤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데이터가 정중간에 배치가 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부분은 이메일 셀의 결제란을 만들고 원본을 삭제하라 라는 명시가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메일 셀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 비어져 있는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내용으로는 결제 담당 주임 팀장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담당 팀장, 주임 팀장이죠. 주임 팀장.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두 개의 데이터를 차근히 선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편집해 보시면 병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 전체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행의 높이를 조금 좁혀보고요. L열의 너비를 조금 이렇게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아주시고 테두리에서 여기 보시면 모두 적용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테두리가 이렇게 설정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컨트롤 C 복사하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도형 옆에다가 오른쪽에서 붙여넣기, 여기서 보면 그림으로 붙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복사 붙여넣기가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부 테두리가 안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테두리를 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에러가 뜨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범위 잡으시고 삭제 버튼 눌러서 데이터 그대로 날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원래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결제란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B사부터 J사, G14, R14 영역에 대해서 노른자색으로 채우기를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B4부터 J사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의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G14셀에 있는 걸무명, R14셀에 있는 충수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우리 상단에 보시면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채우기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본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노랑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 노른자색과 같은 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색깔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노른자색으로 설정이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른자색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색에 있는 노란색 말고요. 기본에 있는 노란색이 노른자색이다. 이렇게 기억을 참고적으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색 채우기까지 적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H14셀에 건물명이 선택 표시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 상하이 타워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자, 여기 보시면 상단에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유효성 검사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항목이 표시가 될 거고, 여기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원본이라는 부분을 딸깍하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건물 어떤 부분에 대해 선택을 하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출력 형태를 보니까 건물명에 대해서 여기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 문제의 조건에서도 C5에서 C12 영역이 선택되게끔 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5셀부터 C12셀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콤보 상자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리스트가 C열에 있는 리스트가 그대로 표기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셀 서식 E5에서 E12 영역에 우리가 숫자 뒤에 M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2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천 단위 구분심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용자 지정 셀 서식에서 숫자 코드인 0을 기입해 주시고 큰 따옴표 M, 큰 따옴표라고 간단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높이 2열 이 4셀부터 이 12셀까지 범위를 이 5셀부터네요. 이 5셀부터 이 12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컨트롤 1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 서식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부분에서 사용자 정의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고 샵, 샵, 0이 아니고 그냥 0 뒤에다가 큰 따옴표 M, 큰 따옴표라고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쪽 정렬로 설정 값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D5에서 D12 영역에 대해 용도로 이름 정의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D5셀부터 D12 영역을 범위 잡아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름 상자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용도라고 여러분들이 이름 정의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 이름 상자에서 용도 클릭하면 용도로 이동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저장하기 버튼 눌러서 데이터 저장까지 모두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데이터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로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설정 방법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여러가지 세팅 값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파일 저장부터 먼저 해볼게요.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자료 입력 및 셀 서식 완성이라고 파일명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1에서 시트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총 4개의 시트를 추가를 해주시고 시트 1 더블 클릭하여 시트의 이름을 제1작업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시트 2에 대해서 제2작업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시트 3에 대해서 제3작업 그리고 시트 4에 대해서 제4작업이라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한꺼번에 선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A열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 A열 너비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서 여기 보시면 열 너비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열 너비를 1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든 시트 선택이란 부분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글꼴을 굴림이라고 변경해 주시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행부터 3행까지 범위 잡아서요. 우리 행 높이를 얼마로 할까요? 한 35 정도로 네, 35 정도로 38로 할게요. 38 정도로 해주시고 4행에 대해서 행 높이를 47 정도로 해주시고요. 5행부터 12행까지 범위 잡아주시고 여기서 행 높이를 29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B4셀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품 코드, 제품명, 구분, 내용량, 가격, 판매 수량, Alt 엔터, 단위가 EA다 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재고 수량, Alt 엔터, 단위가 EA다 라고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순위, 출시 연도 라고 이렇게 내용을 쭈루룩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코드 입력해 볼게요. K-200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S-1982 E-1974 D-2003 A-1967 F-2012 M-1993 D-2009라고 입력해 주시고 하단에 참고 가격이라고 기입해 주시고요. 그 하단에는 기능성 제품 개수라고 기입을 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해주시고 기능성 제품 개수 이렇게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제품명 기입을 해볼게요. 열 너비를 적당하게 넓혀 주시고요. 자, 밀크 시수 밀크 시술이죠. 잠시만요. 그래서 밀크 시술 다음에 프로틴, 비타민C, 쉐이크,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코큐텐, 코큐텐이네요. 코큐텐, 에너지바라고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분에 대해서 기입을 해볼게요. 기능성, 기초영양, 식품, 음료, 기능성, 기초영양, 기능성, 식품, 음료라고 이렇게 내용을 쭈루룩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량 기입해 볼게요. 60정 500g, 300정 400g, 300 캡슐, 50호, 90 캡슐, 20개입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입해 주시고 가격에 대해서도 기입을 해 볼게요. 43,000원. 자, 여기 보시면 가격부터 재고 수량까지는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면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부터요. 재고 수량까지 한꺼번에 범위 잡아주시고 오른쪽 정렬은 나중에 하고 신규 스타일만 일단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52,000원 52만원이죠. 잠시만요. 제가 공을 하나씩 더 썼네요. 43,000원 52,000원 68,000원 42,000원 76,000원
49,000원, 4만원, 34,000원 이렇게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고 판매 수량에 대해서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6,500, 3,123, 4,800, 3,154, 4,700, 5,800, 6,000 그리고 2,884라고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고 재고 수량에 대해서 일시품절 1250, 970, 1800, 750, 200, 일시품절 2200이라고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량 하단에다가요. 기능성 제품의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EA의 평균이라고 기입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제품명이 써 있죠. 제품명 밀크시슬 그 다음에 매출금액 원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매출금액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을 주르륵 해주시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부터 삽입을 해볼까요? 상단에 보시면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여기서 자세히라는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B부터 G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건강, 보조식품, 판매 현황이라고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적용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우리 한번 설정 값을 변경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데이터에 대해서 굴림14 검정 진하게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 효과가 설정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도형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라는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항목을 딸깍하고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우리 서식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 클릭을 해주시고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 24포인트 검정 진하게 채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오피스에 들어가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약간 왼쪽에 정렬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왼쪽 정렬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제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메일 셀에다가 여러분들이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결제란의 내용은 어떻게 기입을 할 거냐면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Alt 엔터 제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내용을 기입해 주시고 3개, 컨트롤 2개, 2개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 그 데이터라는 항목으로 이동을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편집에 들어가시면 병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16행의 사이즈는 적당하게 우리가 좀 줄여보고 L이라고 하는 너비는 적당하게 좁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가운데 정렬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테두리, 모든 테두리로 설정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컨트롤 C 데이터 복사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여기 보시면 붙이기에 그림으로 붙이겠다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가로에 대한 열너비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 처리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결제란을 만들고 결제란 만드는 부분까지 했고 노른자색으로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B사부터 J4, G14, I14 영역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시 이동을 해서 B사부터 J4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G14, R14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 기본의 노란색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데이터 전체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테두리 한번 설정해 볼게요. 테두리에 들어가서 바깥쪽 굵은 상자 테두리 그 다음에 죄송해요. 우리 그것부터 먼저 할게요. 모든 테두리 먼저 선택해 주시고 바깥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 안쪽 범위 잡으시고 굵은 상자 테두리 선택을 해 주시고요. 데이터 전체 범위 잡아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세팅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개 범위 잡고 3개를 범위 잡아 주시고요. 우리 편집에 보시면 병합이라는 메뉴가 있죠.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선택을 설정하여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좀 테두리가 이상해졌는데 테두리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모든 테두리 해주고 여기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해주시고 얘는 컨트롤 1번 누르셔가지고요. 우리 테두리에 들어가가지고 왼쪽 오른쪽 대각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우리 이거 행높이 몇으로 했죠? 29로 했네요. 그럼 얘도 선택해서 29라고 이렇게 세팅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자. H14셀에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H14셀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목표값 찾기라는 항목을 목표값 찾기가 아니죠. 자, 데이터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가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원본에 대해서요. C열에 대해서 C5셀부터 C12셀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F5에서 F12 영역에 대해서 그 1000단위마다 쉼표가 있고요. 그 뒤에 원을 붙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지금 펜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다시 샵 0 큰 따옴표 1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F열 선택하자고 했죠. 그래서 F5셀부터 F12셀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1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 선택해 주시고 샵,샵,0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1이라고 기입해 주시고 엔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까지 이렇게 설정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열에 대해서 가격으로 이름 정의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따라서 F열에 대해서 범위를 잡고 해당하는 부분에 이름 상자 클릭을 하셔서 가격이라고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했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연습하고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게임 수익 현황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여기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동해 주시고 자료 입력이 셀 서식 3 완성이라고 데이터에 대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총 시트를 4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고요.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여서 시트의 이름을 제1작업이라고 명시해 두시고 시트 2에 대해서는 제2작업이라고 명시해 두시고요. 시트 3에 대해서는 제3작업, 그리고 시트 4에 대해서는 잘못 선택했다. 죄송해요. 시트 4에 대해서는 제4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에리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서 열너비 지정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열너비에 대한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에리어의 열너비를 1로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트 선택 부분을 클릭을 하여서 데이터를 굴림,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행부터 3행까지 범위 잡아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에 들어가서 행 높이를 한 4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큰가? 조금만 줄일게요. 행 높이를 한 39 정도로 해볼게요. 이거 4행에 대해서 45로 바꿔주시고 48로 바꿀게요. 조금만 더 크게.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행 높이를 28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설정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4셀부터 우리 한번 데이터 입력해 볼게요. 관리 코드, 게임명, 분류, 개발사, 수익금, Alt 엔터, 100만 달러라고 기입해 주시고 업데이트, 만족도, 서비스 시작, 서비스 순서, 비고라고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코드 입력해 볼게요. CCG149 기입해주시고 그 다음에 MOB 091 FPS 071 RPG 05-5 그 다음에 MMO 109 MMO 034 MMO 122 SPT 12-2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 하단에 내용은 어떻게 기입이 되어져 있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최고 수익금 100만 달러라고 기입이 되어져 있네요. 자, 최고 수익금 100만 달러 이렇게 기입이 되어져 있고 2010년 이후 서비스된 2010년 이후 서비스된 게임의 평균 수익금 가로 열고 100만 달러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게임명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게임명 선택해서 하스스톤, 리그 오브 레전드, 크로스파이어, 던전 앤 파이터, 월드 오브 탱크, 메이플 스토리, 블레이드 앤 소울, 피파 온라인 3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류에 대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역할 수행, 시뮬레이션, 아케이드 역할 수행, 아케이드 역할 수행, 역할 수행, 아케이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 입력을 해볼게요. 블리자드, 라이엇, 게임즈, 스마일 게이트, 네오플, 워게임넷, 위젯 스튜디오, NC소프트, 스피어, 헤드라고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입을 해볼게요. 수익금 217, 2100, 1400,
1600, 그리고 471, 279, 178, 163이라고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고요. 업데이트 만족도에 대해서 4.4, 4.3, 4.8, 4.2, 4.9, 4.6, 4.5, 4.2라고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시작 14114 0910 27 0753 05810 10812 03429 12630 121218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만족도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업데이트 만족도에 대해서 역할 수행 업데이트 만족도 합계라고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고 그 하단에는 게임명에 대해서 하스스톤 그리고 그 옆에는 개발사라고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내용을 쭈루루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도형 삽입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테두리부터 빨리 한번 설정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범위 한번 잡아 보시고요.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설정하고 굵은 상자 테두리 설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이고, 관리코드 너무 넓다. 그리고 여기 얘네들 범위 잡아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 더 설정을 해주시고요. 3개, 컨트롤 3개, 컨트롤 2개, 컨트롤 3개 컨트롤 해주시고 셀 병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게 또 풀렸네요. 그래서 여기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 더 해주시고 이렇게 이게 렌이라는 글자가 아니죠. 이것도 RPG 이렇게 수정을 FPS네요. FPS FPS 이게 옵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상단 메뉴 도구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 주시면 글자판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글자판 자동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체크되어 있어서 뜨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체크를 풀어주시고 여기서 FPS라고 내용을 수정하시게 되면 이번엔 정상적으로 수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100만 달러부터 서비스 만족도 얘네들은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잡아주시고 우리 여기서 편집에 들어가서 쉼표 스타일 그리고 데이터 오른쪽 정렬로 선택을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F13, 14셀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테두리 왼쪽 오른쪽 테두리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형 삽입부터 해볼게요. 도형 삽입은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자, 우리는 오각형 모양으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 여기서 자세히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B부터 G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가로에 대한 부분을 적당하게 좁혀주시고 내용에다가 온라인, 게임,
수익 현황이라고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식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세팅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굴림24 검정 진하게를 선택을 해볼게요. 굴림24 진하게 검정, 채우기는 우리 오피스에 들어가서 노란색으로 설정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굵게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만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있죠? 얘를 클릭해서 오른쪽 부분에만 그림자 표기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설정할 거냐면 결제란을 만들 거예요. 결제란은 담당 과장 차장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결제 담당 과장 차장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Alt 엔터에서 두 줄로 해주시고 3개, 2개, 2개, 2개 범위 잡고 여기 병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의 사이즈는 적당하게 좁혀주시고 L의 사이즈는 적당하게 좁혀볼게요.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 여기서 모든 테두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데이터 복사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 그림으로 붙이기 해서 그림으로 붙이기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서 삭제, 처리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색깔을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B4셀부터 J4셀 그리고 게임명 개발사 컨트롤 눌러서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 서식이죠. 그래서 채우기 기본 여기서 노른자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볼 건데요. H14셀을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유효성 검사라는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원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출력 형태를 봤을 때 게임명 C열에 있네요. 그래서 C5셀부터 C12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C5셀부터 C12셀 선택해 주시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넷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SPT죠. 그래서 SPT 이렇게 내용을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열 G5셀부터 G12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셀 서식 클릭해 주시고요.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유형을 0.0 큰 따옴표 점이라고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5부터 F12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수익금으로 이름 정의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금이라고 내용을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모든 데이터의 저장 작업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렇게 2020년 최신 기출문제 A형이죠. 자료 입력과 셀 서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